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노후에 필요한 삶의 방향과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명언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삶에서 어떻게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 정약용 선생은 말로써 다스리려 하지 말고 몸소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말로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말로써 지휘하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통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은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며 방향을 제시했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다스리기보다 직접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박 씨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말로만 조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본을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저 충고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조용히 돕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은 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박 씨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이 아닌 행동이 관계의 본질임을 깨달으며 자녀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배움. 정약용 선생은 학문을 멈추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적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배우거나 성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가 노후에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꾸준한 배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한동안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늘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배우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더 이상 배우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졌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정약용 선생의 학문을 멈추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움을 멈추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 씨는 다시 책을 펴고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제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멈추지 않으면 삶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그는 노후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정약용 선생은 남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자주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아내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해왔던 수고를 존중하고 그동안 자신이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함과 신뢰.
정약용 선생은 정직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며 정직함이 인간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함과 신뢰는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한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는 은퇴 후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진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깊은 우정을 나눠왔지만 작은 금전 문제로 인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모 씨는 친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친구는 그로 인해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후 이모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친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약용 선생의 정직이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친구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모 씨는 진정한 신뢰가 다시 쌓이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모 씨는 모든 관계에서 정직함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깨닫고 더 이상 작은 거짓말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이나 지위가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관계를 보다 진솔하게 맺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신.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중 하나는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란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업무나 사회적 성과를 중시할 필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도 실사구시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으로 문제를 해결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업무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쓰지 못했지만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건강을 돌보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로 오히려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 개선을 통해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에 맞는 실질적인 방식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노후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라. 정약용 선생은 늘 공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심이란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경쟁이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각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익을 선택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고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여러 투자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권유로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점차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정약용 선생의 공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욕심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신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고위험 투자를 포기하고 대신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이 쌓아온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정약용 선생은 늘 자아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루를 헛되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노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단순히 외부 활동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게 생활하며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 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갔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정약용 선생의 자아 성찰에 관한 가르침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매일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 자아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아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부 활동과 함께 내면의 평화도 중요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잊고 배우는 삶. 정약용 선생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하며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새로운 배움은 언제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은퇴 후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는 노후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한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항상 일에 쫓기느라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놓쳤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정약용 선생의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최 씨는 도자기 공예 수업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점차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견하고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도자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배움의 끝없는 가능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노후에도 새로운 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반복에서 의미를 찾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끈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노후의 삶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상의 반복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일들 속에서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성실함으로 새로운 길을 찾은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갑작스러운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출근과 작업이 사라지자 일상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정약용 선생의 성실함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일상 속에서 성실함을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동네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박 씨는 성실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는 성실함과 노력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노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정약용 선생은 항상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지를 생각하며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점점 자신이 무력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에는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정약용 선생의 책임감에 관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줄었지만 대신 손주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책 읽어주기와 산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처럼 보였지만 손주들과의 시간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책임감 있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가족을 위한 책임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정약용 선생은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타인과의 협력과 나눔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교육자로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어져 아쉬워했지만 정약용 선생의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로운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지역사회에서 무료 강의를 열어 자신이 쌓아온 지식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유를 찾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의 여유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내면의 평온이야말로 삶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쟁이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진정한 여유를 찾은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젊은 시절 늘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야 했고 스스로도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와 같은 목표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정약용 선생의 마음의 평온에 대한 가르침을 읽고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여유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점차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더 풍요롭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끊임없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몇 년 동안 특별한 목표 없이 생활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도전할 만한 목표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정약용 선생의 목표 설정에 대한 가르침을 접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주말마다 등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의 등산로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체력을 키우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은퇴 후에도 도전과 성취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한 노후의 지혜.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노후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혜를 통해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